태블릿 PC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탄핵은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신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지금까지의 입장, 과감히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꾸시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오후부께 한 번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밖에 있습니까? 결론을 내야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어저께 다시 또 반복하고 새롭게 있는 거 아닙니까?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수습을 하셔야지요. 태블릿 PC는 조작된 바가 없다고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났지 않습니까? 개별 사건에 대한 것을 여기에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지금 황교안 후보는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 발언, 이 부분에서 이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지는 않았지만은 여전히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이 전당대회에 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비박계의 대표주자 성격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라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황교안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태극기 세력을 위시로 한 기존에 있었던 너무나 좀 우경화된 보수 성향 중심으로 한국당이 흘러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굳게 남기는 것이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과거에 발목이 잡히게 될 정도의 발언들을 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도 중앙일보 신문과 사설에서 황교안 후보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예.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자는 것이고, 황교안 후보에게 정해진 것은 보수를 통합하라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예. 근데 보수가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예. 한쪽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버리게 됐을 경우에 보수가 다시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황교안 후보는 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통합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좀 인지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태블릿 PC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뒤에 그럼 황교안 후보가 정확한 그럼 황교안 후보의 생각은 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는데, 마지막 TV 토론회가 끝난 뒤에 이제 황교안 후보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다. 이게 정확하게 그 대상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말이죠.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좀 모호한 발언들을 계속 좀 이어가서 말이죠.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 황교안 전 총리 주변 참모들하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답이 나오는데요. 참모들이 인정을 합니다. 황 전 총리가 솔직히 정치 경험이 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하는 발언이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를 아직 좀 많이 그 파악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솔직히 좀 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이 태블릿 PC 문제인데요. 이것을 조작 여로가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논란이 되니까는 이틀 뒤에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가 뭐냐? 그 개인적이라는 말을 우선 썼다는 점. 이것부터가 우선 정제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공인으로 제1야당의 지금 대표가 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말은 곧 당론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이런 것을 이 중대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얼버무리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논란이 되니까는 이 이야기 반복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예 없던 거 하자. 좀 심하게 말하면 없던 걸로 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자신한테 주어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공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이것이 해석될 것인가를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논란이 생길 경우에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정정당당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아직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황교안 전 총리는 배워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 황교안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결정은 존중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시면 국민들의 80%가 탄핵에 찬성을 하셨고,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이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말 애매모호한 태도를 또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이 우스개처럼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 예. 동그라미와 고표 사이에 세모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뭐 그렇게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고, 예. 그래서 좀 그런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로 나서시려면 사실은 시대 의식과 역사적인
정책적인 소명과 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럼 역사 인식에서부터 이분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 네. 그리고 특히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법률가 출신이 절차상 문제를 얘기하고 태블릿 PC 조작서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스스로의 어떤 아이덴티티와도 어긋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못할 망정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말자 이렇게 네. 이제 피해 가시려는 것인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당내의 선거가 무엇이 되었던 일단은 이 후보로 나서신 분들은 치열하게 갑론을박을 하면서 서로 내용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 경선도 마찬가지고 전당대회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 선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내부 다툼을 하고 예.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논점을 회피하기 예. 위한 그런 이제 말씀밖에 안 되는 거죠. 이